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해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위드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두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내에 정착하는 이주민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이주 배경 자녀를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인도하는 전도 집회가 2020년 10월 서울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한국 사회. 때문에 미혼모들이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런 미혼모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자립을 돕는 곳이 있습니다. 위드맘 한부모 지원센터의 선한 사역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위기 청소년은 약 10만여 명, 그중에서도 미혼모가 2만 4천 명에 달한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위드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는 이런 미혼모들을 위해 학교를 세워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미혼모들은 미처 마치지 못한 학업을 이어가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성적으로는 정상적인 직장이나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거는 곧바로 이 친구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심에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전문 직업교육. 특히 바리스타 수업은 커피를 좋아하는 세대인 미혼모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만들며 전문 바리스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혼 관련 수업들도 이들에게 인기 있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금 그런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고, 자격증을 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일자리나 창업까지 연관이 되게끔 저희들이 수업을 짜놨어요. 이 친구들이 자립에 성공해야 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여기서 선교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받았던 사랑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미혼모들은 같은 상황에 놓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의 소중함도 배우고 있습니다. 한 미혼모는 힘든 속내를 털어놓을 곳이 없었지만 이곳에서 만난 친구와는 쉽게 터놓고 공감할 수 있어 좋다며 수업을 들으면서 자립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직접 만든 물품들을 실제로 판매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호천 대표는 위드맘은 미혼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엄마들을 돕는 학교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두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공공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 발전을 모색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세 단체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대정부 차원의 정책 제안과 민족 고금화를 위한 사역을 펼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역을 확장하고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교총 최기학 공동대표회장은 한교총이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함께하는 연합기관인 만큼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한국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교파와 교단을 연결해 두 단체의 사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공협 소강석 대표회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자는 약 2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는 숫자인데요. 증가하는 이주민 수에 비해 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이주 배경 자녀를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이 마련한 세미나에선 이주 배경 자녀를 위한 교육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월드미션 대학교 최윤정 교수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많다며
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도록 돕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왜 나왔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기독교밖에 없어요. 뭐 단일 문화든 다문화든 뭐 상관없이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주민 자녀들이 누구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란 신앙 정체성을 형성한다면 문화나 인종 차이로 느껴지는 정체성 혼란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 교수는 또 이중문화 정체성에서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계에 많은 우리가 이 시대가 감당해야 될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나라가 담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이 이슈를 감당해야 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이라는 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최 교수는 정체성 확립엔 언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한글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청소년기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주민 가정 자녀들, 이들을 향한 한국 교회의 관심과 섬김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2020년 내한에 전도 집회를 인도합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2월 별세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페스티벌 준비위원회는 2020년 10월 중 서울에서 전도 집회를 열기로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대회장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집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영훈 대회장은 한국교회가 1973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초청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처럼 다시 교회가 하나 돼 2020년 집회를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기도회에 함께한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체드 해먼드 아시아 디렉터는 1973년 여의도에서 개최됐던 전도 집회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듯이 2020년에 열릴 집회도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역사적인 사건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복음주의 초교파 신학교 풀러 신학교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메인 캠퍼스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수강생 급증과 오프라인 등록생 감소 등 교육 환경이 급변하면서 채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마크 레버튼 총장은 변화하는 교육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본교인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캠퍼스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패서디나 캠퍼스는 1947년부터 71년간 수많은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쿠바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 가운데 현지 목회자 부부 10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승객 113명을 태운 보잉 737은 쿠바 수도 아바나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고 11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엔 현지 복음주의권 교단인 쿠바 나사렛교회 소속 목회자 부부 10쌍이 포함됐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들은 사흘 일정으로 아바나에서 열린 교단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했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엄격한 낙태 금지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1983년 낙태금지법이 규정된 이후 35년 만입니다. 아일랜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투표 결과 낙태 허용에 찬성하는 유권자는 66.4%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은 임신 12주인의 태아에 대해선 중절 수술이 자유로우며 12주에서 24주 사이엔 태아나 산모가 위급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연내에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5번째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가 세워졌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 세워진 이번 기림비는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지역 동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학생들이 위안부 역사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기림비 설립을 이끌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생들은 인권 유린의 비극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기림비가 꼭 필요하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보고 모임을 결성해 기림비 건립을 준비해왔습니다. 전체 인구의 99.9%가 무슬림이었던 모로코에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 2년 새 사회 분위기가 소수 종교에 호의적으로 바뀐 데 따른 변화입니다. 현지 각종 매체도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뉴스 웹사이트 에반젤리컬 포커스는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모로코인 7명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 것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모로코 기독교인은 6천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동성애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 66.8%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 복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이 73.4%, 반대가 21.2%였습니다. 언론회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없지만 대체 복무를 통해서라도 국방의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동정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와 예장통합 동성애 반대대책위 등 기독시민단체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개최한 차별과 혐오의 시대 한국교회 인권교육 토론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교회협은 지난 2016년 동성애자인 김조광수 씨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인권상을 수여하는 등 동성애 옹호 행보를 보여왔다며 동성애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결의한 가입교단은 즉각 교회협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이 경기 이천시의 평양 장대연교회를 5분의 1 크기로 축소해 복원했습니다. 교회는 남녀가 따로 앉아 예배드리던 옛날 풍습대로 기역자로 돼 있으며 내부엔 그 당시에 쓰이던 풍금, 찬송가 필사궤도, 북한교회의 사진 등이 전시됐습니다. 박물관 측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권리 정책 제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각 지역별 아동권리 수준을 이해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구성됐습니다. 굿네이버스는 6월까지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과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아 각 지방자치단체 당선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